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IR 센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 센서는 거의 대부분 교육용 로봇 키트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 센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IR 센서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동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걸 알아보는 그런 이론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좀 편하게 아마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IR 센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IR 센서라는 이름에 이 IR 명칭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인프라레드 센서 이렇게 되는데, 이 인프라레드를 줄여서 우리 앞머리 글자 IR 이렇게 따서 IR 센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단어를 한번 보면 요 인프라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드는 이제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빛의 그 스펙트럼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마 다 한 번씩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이 가시광선이라고 있죠. 이거는 가능할 가짜의 보일 식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의 스펙트럼 영역을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지개색,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빨간색부터 이제 보라색까지 이렇게 색이 이제 무지개색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보면, 이 빨간색 요 아래쪽 요쪽 부분을 이제 인프라레드라고 표현한 거죠. 빨간색 아래쪽.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뜻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외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어로, 적은 붉을 적자고 외가 바깥의 자니까 얘는 이제 이런 뜻이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다. 바로 적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빨간색 아래쪽, 그 다음에 우리 한자어로는 이제 빨간색 바깥쪽, 뭐 같은 의미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레드 그리고 적외선,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은 거고요. 또 참고로 여기 그 자외선이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이 자라는 게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다 해서 자외선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적외선은 붉은색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IR 센서는 바로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시광선 이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이 적외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을 통하면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따가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 IR 센서가 어떤 의미인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그 센서 구성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큐보에 들어있는 바로 IR 센서, 적외선 센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통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거의 모든 이제 교육용 로봇 키트의 이 적외선 센서는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전자 소자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납땜이 돼서 붙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조금 투명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조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명한 이 전자 소자는요, 여기 보면 정식 명칭은 바로 포토 다이오드라는 거예요. 포토 다이오드. 그래서 이제 광 다이오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전자 소자의 기능은 바로 적외선이 방출되는 전자 소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은 지금 정식 명칭이 포토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빛의 흡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보통 스위칭 기능을 하는 그런 전자소자가 되겠는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일정 전압을 인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전자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뭐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바로 얘가 쏜 적외선이 들어오는지를 얘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이 여기에 감지가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 컨트롤러의 입력 쪽에 전압을 연결해줘서 입력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둘 다 우리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인데, 반도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네,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물질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형태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뭐 물 같은 게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지, 바로 전기의 그 전도성, 전기가 잘 흐르는지, 이 전도성을 가지고 물질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도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부라는 거는 우리 한자로 안이불자니까 도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체라는 건 전기 전도성이 좋아서 전류가, 즉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는 이제 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제 전도대 영역에 많이 존재해서 그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도체는 그렇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도체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구리 같은 거, 이런 금속 재질들이 뭐 철도 그렇고 전기가 좀 잘 흐르는 편이고요. 이제 부도체는 뭐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것처럼 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죠. 뭐 나무라든가 이런 뭐 종이, 그런 물질들은 이제 부도체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얘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이제 어떤 평상시에 상태는 이 부도체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일정한 어떤 상태 조건이 만들어지면 도체처럼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은 태생적으로 아예 이 도체와 부도체가 그냥 정해져 있죠. 우리가 아까 뭐 설명했지만 나무 같은 거는 그냥 전기가 안 통하죠. 걔한테 뭘 어떤 효과를 주더라도 그냥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건 뭐 동일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는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제 그 반도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자가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여기 이제 P형과 N형 이 반도체를 두 개를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게 바로 다이오드 소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P형 쪽에는 플러스, 그리고 N형 쪽에는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연결이 돼줘야 이게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다이오드가 이제 ON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부도체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비로소 이 상태가 돼서 보통 이 다이오드의 동작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 이상으로 이제 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잘 흐르니까 이제 뭐처럼 도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다이오드는 그렇게 될 때 여기서 적외선이 방출이 되는 게 되겠죠. 이런 비슷한 것 중에 우리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LED 있죠.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에서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그래서 얘나 이 다이오드가 ON이 되면서 이제 이 나오는 게 다른 거죠. 요거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나오는 거고요. 요 포토다이오드는 이제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쪽은 그 P형 쪽에 이쪽 다리는 에노드 단자로 해서 A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이 N형 쪽은 캐소드 단자로 해서 이렇게 K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랜지스터는요, 얘는 주로 이제 그 스위칭 기능을 많이 하는 전자 소자인데, 닫았다 열었다 이런 스위치 기능을 많이 하는 소자인데, 이 트랜지스터도 반도체 소자예요. 이제 다이오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 다이오드의 조금 전에 있는 이 P형과 N형, 이 결합 형태에서 트랜지스터는 하나씩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P형을 추가해서 PNP 타입을 만들거나, 또는 요 P형과 N형이 있는데 이쪽에 N형을 붙여서 NPN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트랜지스터는 만듭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는 이 NPN 타입이 거의 더 많고요. 비율적으로 훨씬 더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리 명칭도 조금 다른데요. 얘네들은 이제 2m, 그 다음에 가운데는 베이스, 이 끝은 컬렉터, 이렇게 명칭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베이스, 이제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가, 이 베이스 단자가 일정 전압 이상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서 2m에서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이제 우리 온 된다고 하는데, 그 상태를 이 베이스를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가 이 포토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베이스 쪽으로 뭐가 요 안에 그 이렇게 판이 하나 있는데, 이 판에 빛이 닿게 되면 바로 이 베이스 쪽에 연결이 돼서 이 일정 전압 이상으로 인가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비로소 이 트랜지스터가 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ON이 되면서 이 전압이 우리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동작이 되면서, 이 센서가 인식이 됐구나 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 요 부품은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해놨네요. 예, 투명한 거는 빛 쏘는 거 해놨고요. 요 검정색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신호를 해놨죠. 그래서 이 IR 센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포토 다이오드와 포토 트랜지스터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은 얘는 적외선이 방출되는, 그러니까 적외선을 여기서 쏘는 역할이고요. 여기는 적외선이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옆모습인데요. 동작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죠. 여기 3피선을 꽂아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메인보드의 전원을 켭니다. 그러면 이 핀을 극성을 맞게 잘 연결을 이제 해줘야 되죠. 하고 나서 전원을 켜게 되면 이쪽 아까 얘기한 포토 다이오드에서 뭐가 바로 적외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메인보드에 적외선 센서를 연결하고 그 다음 전원을 켜는 순간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적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적외선이 나오는데 우리 이게 있어요. 이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체에 닿게 되면 이 물체의 일부는 흡수가 되고 또 일부는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물체 재질, 일단 뭐 예를 들어 유리 같은 경우 그냥 관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체 재질에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물체의 색상에 따라서 이게 빛의 반사량과 흡수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아까 뭐 유리나 이런 건 좀 투명한 게 아닌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그런 불투명 상태의 물체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 우리는 뭐하고 이제 연관이 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색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색상. 그래서 얘가 밝은 이 물체의 색상이 밝으면 밝을수록 빛을 많이 반사를 시키게 되고요. 이 색상이 물체의 색상이 어두울수록 얘는 빛을 많이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밝은 색인 흰색 물체면 얘는 빛을 거의 다 반사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장 어두운 검정색 물체면 얘는 빛을 다 그냥 얘가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물체가 만약에 요 좀 밝은 계열의 물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쏜 적외선이 이 물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면 그 반사된 적외선이 요 아까 포토 트랜지스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신호에 의해서 메인보드에다가 이제 입력으로 일정 전압을 넣어줘서 이 센서가 감지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앞에 물체가 없으면 여기서 쏜 적외선이 실제로 이 포토다이오드 부품 같은 경우는 요 유효 거리가 한 뭐 많아 2cm 될까요? 얼마 이렇게 많은 길이가 아닙니다. 요 정도 지나면 그냥 소멸돼요. 이 쏜 적외선이. 그래서 이제 극격히 이제 떨어지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이 물체가 만약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이 적외선이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부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이 적외선 센서 보면
얘는 유효거리가 한 2cm에서 길어야 한 3cm 정도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 물체가 검정색 물체를 쓰게 되면 이거는 물체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얘가 이 빛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물체는 가까이 가도 실제로는 동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IR 센서를 이용한 로봇 모델 중에서 있으면 그 IR 센서 위에 우리가 이제 손 같은 거를 갖다 대면은 반응을 하죠. 그런데 한번 검정색 그 프레임이나 아니면 검정색 그런 어떤 형태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한번 가까이 가보면 그거는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체가 와도.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 어보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게 동작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영화관 같은 데나 이런 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 화장실에 손을 씻고 손 말리는 그 핸드 드라이기 이렇게 기기가 있어요. 보통 요 밑에다가 이제 손을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이런 기기들이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손 우리 대는 위치 보면 요 안쪽에 보통 요게 지금 요 적외선 센서 쌍이 이쪽에 매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보통 매립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 중에는 요게 이렇게 밑으로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얘가 여기서 이제 포토다이오드에서 적외선 쏠 거 아니에요. 쏘는데 이게 유효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이 바닥까지 가지 않고 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면 그 손에 반사가 돼서 요 포토 트랜지스터로 이제 적외선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기기가 사람이 여기 손을 댔구나 해서 이 기기가 이제 동작하게끔 그렇게 작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데에 얘가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단 예외는 여기에 검은색 어떤 물체나 이런 거를 대면은 얘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아까 물체 이제 흰색, 검정색 얘기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가장 보편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라인 트레이서 로봇이죠. 라인 트레이서 로봇 보면 이렇게 보통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또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대학생들 마이크로마우스 같은데 대회 같은 거 보면 거꾸로 뭐 검정색 바탕에 요 바탕은 검정색이고 이 라인을 흰색으로 그려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 색이 흰색과 검정색이 대비돼서 얘하고 이 센서가 이쪽에 반사돼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안 들어오는지 어떤 두 가지 경우를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얘를 따라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트레이서가 보통 우리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로봇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그 큐보 로봇으로도 이 라인 트레이서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그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아까 그 우리 센서
요게 적외선이 이제 보통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번 다른 예외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실제로 여기에 적외선 요 IR 센서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여기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전원을 켜면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분홍색 같은 게 좀 보여요. 지금 이렇게 좀 보이죠. 바로 여기 적외선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맨눈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카메라로 해서 보니까 이 적외선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카메라 없이 그냥 이거를 들여다봐서는 이게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있고 이거 꺼보면 또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다시 또 전원을 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 이런 거는 지금 LED죠. LED라서 얘는 뭐 그냥 우리 눈으로 보여요. 근데 요거는 적외선은 그냥 우리 안 보이고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메인보드 연결하고 조금 어두운 데서 볼수록 더 좋아요. 뭐 방에 불을 저녁에 끄고 좀 본다든가 하면 이걸 더 명확히 더 밝은 빛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적외선도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의 바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적외선이 기계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수업할 때 한번 확인하면 또 이게 그냥 보는 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추가로 이제 더 얘기를 좀 하면 요게 우리 지금 리모컨 보면은 요 리모컨에도 요 적외선 요 포토 다이오드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 앞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건데 얘는 요 수신부는 없어요. 요거만 있고요. 수신부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수신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요 포토 트랜지스터 말고 이 수신하는 그 수신 칩이 우리 메인보드 안에 위쪽에 검정색으로 하나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요 수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 적외선 포토다이오드가 리모컨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적외선 통신을 하기 위한 거예요. 다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요 적외선 센서 IR은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서 적외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요 리모컨은 이제 특정 버튼을 누를 때만 여기서 적외선이 나오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만 나오는데 그게 한번 그 아까 우리 카메라로 보면은 적외선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카메라로 한번 요걸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그 빛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 버튼들마다 뭐 예를 들어 전진, 후진, 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키마다 그 얘가 깜빡거리게 되는데 그게 조금씩 간격이 아마 자세히 보면 다른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쏘면 계속 받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전진 버튼일 때는 얘가 뭐 길게 나가다가 좀 끊어졌다가 길게 나가다가 끊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 끊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 버튼일 때는 또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해서 여기다가 보내게 되죠. 마치 우리 이 마트 같은데 우리 가서 보면 계산할 때 바코드라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대가 쭉 있는데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고 얇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얘도 이제 이 적외선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요 간격을 달리해서 얘한테 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간격을 얘가 이제 받아서 요 간격을 파악해서 지금 전진키인지 후진키인지 아니면 뭐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아니면 펑션키를 눌렀는지를 얘가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조금 그 차이는 있고요. 집에 우리 이게 또 많이 쓰이는 게 집에 TV 리모컨이나 뭐 에어컨 이런 리모컨도 전부 다 대부분 아마 90% 이상의 제품들은 다 이렇게 적외선 리모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TV 리모컨도 그 핸드폰으로 그 앞쪽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 깜빡거리는 게 다 다른 거를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잊지 말고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또 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마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 IR 센서, 적외선 센서가 왜 이름이 이렇게 적외선 센서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포토 다이오드와 포토 트랜지스터, 또 각각의 전자 소자의 역할, 그리고 얘가 어떤 기능,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요거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적외선 센서, 그 실제로 이 적외선을 한번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자 소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